고객 수로 돈을 벌 수 있는 고객 관리 DNA는 달라요. 심지어 플랜도 달라.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관리를 해야지. 이해되시죠? 대표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활동을 막 하는데 생각보다 고객과 만나는 즐거움이 막 엄청나지 않아. 근데 나는 고객과 만나는 것보다 미용인들을 만나는 게 좋아. 미용인들의 성장이 즐거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강의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디자인에 대한 이설리가 나와야지. 응?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 정말 매출에 자신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나 해보니까 매출보다는 누군가를 지도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나 해보니까 나는 이 매장의 운영 그리고 이 동선이 눈에 잘 들어와. 관리가 맞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와 이걸 사업적으로 풀면 대박이 되겠는데? 라는 식으로 포지션이 구분됩니다. 이해되세요? 뭘 하고 나서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디자이너의 활동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나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구분된다고. 자, 그러면 화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대표 선수입니다. 대표 선수. 뭐죠? 고매출자. 자, 고매출자에서 대부분 원장님이 되죠. CEO가 되죠.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근데 대표 선수를 말이 대표 선수잖아. 뭔 말이야? 진짜 매출 잘해야 돼. 진짜 매출 잘해야 돼. 우리가 대표 선수다. 소위 말해서 하이퍼포머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매출 잘해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살짝만 좀 디테일하게 하고 갈게. 자, 첫 번째 뭐야? 고객관리 DNA라고 되어 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까 우리가 객단가랑 고객 수를 설명했잖아요. 그쵸? 자, 객단가로 성장이 가능한 디자이너의 고객관리론과 고객 수로 돈을 벌 수 있는 고객관리 DNA는 달라요. 심지어 플랜도 달라. 근데 플랜을 그냥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행동을. 자, 고객 수로 고객 관리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예를 들면 지금이 2023년에 1월이잖아요. 그러면 1월에 방문 예정인 2022년 12월 고객하고 2022년 11월 고객하고 2022년 10월 고객, 9월 고객, 8월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12월 달에 방문한 사람 중에 10cm 이상 자른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 무슨 말이야? 10cm를 자르면 관리가 돼요? 머리 끝에 10cm 자르면 관리가 안 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파마를 해야지. 뭘 위해? 관리를 위해서. 맞죠? 자, 2022년 11월 달에 커트를 했는데 그 커트한 고객님이 뿌리 염색이 필요한 사람이었어. 또는 곱슬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2023년 1월에 뭘 제안하는 거야? 뿌리 염색과 뿌리 매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관리를 해야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다리죠. 왜 기다리죠? 어차피 올 사람이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어차피 와요? 여러분 경영학적인 통계를 보면 또 너무 진부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10명 중에 딱 30%예요. 30%. 뭐가? 첫 번째 와서 개방될 수 있는 확률이 기본적으로 30%야. 10명 중에 9명이 온다고? 와, 대단한 사람이. 전 세계 나라를 구한 거야. 엄청
엄청난 매력의 소유자야. 쉽지 않아요. 미용뿐만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가 마찬가지야. 두 번째 방문은 30%밖에 안 돼. 세 번째 방문은 20%밖에 안 돼. 어렵다고 재방문이. 왜 어려워요? 기다리니까. 다음에 대한 로드맵을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너무 또 진지하게 가고 있어. 자, 다시. 자, 고객수 버전은 이렇게 내가 한 아름다움 안에서 고객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필요한 시술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거야. 미리 커트를 하면서 이 사람의 다음은 이게 필요하겠다. 커트를 하면서 이 사람은 다음 동선이 이러이러하다. 그걸 관리해 주는 게 고객 관리예요. 심지어 커트를 했어. 그럼 그 커트가 언제 무너지는지, 관리가 언제 안 되는지도 고객한테 설명하고 그리고 알림 문자도 보냈어야 되는 거야. 뭐 그게 샵의 입장에서든 DM 발송이든 아니면 뭐 메일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관리에 속하잖아요. 그런 관리를 했을 때 대표 선수가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기간별로 이 사람의 동선을 짜주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시술을 했고 그 어떤 시술이 언제까지 간다. 그래서 언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어주고 안내해서 관리한다. 이게 뭐야? 고객 수를 기준으로 하는 디자이너의 고객 관리예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되게 많아. 근데 그 중에 구체적인 하나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객단가죠? 객단가는 어떤 거예요? A라고 하는 고객이 있어요. 써볼게요. 광고 보고 가시죠. 여러분이 A 고객이라는 사람이 35세 여성이고요. 미혼이고 곱슬기가 태생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직을 많이 했겠죠? 손상이 높아요. 미디움 기장이래요. 그리고 앞머리가 있어요. 사이드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고객이 하나 더 할게요. 서비스 직군에 뭐라고 할까? 직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사람이야. 등급이.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고객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아요. 35세 여성인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혼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중요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자, 곱슬기가 많아요. 그럼 뭘 해야 돼? 매직류를 해야죠. 자, 손상이 많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케어를 해야죠. 여러분, 앞머리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 앞머리에 곱슬기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정기적으로 앞머리에 대한 매직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죠. M 기장이야, 미디움 기장이야. 지금처럼 겨울 FW 시즌에선 외투의 두께가 머플러라든가 뭐 터틀넥이라든가 의상의 저항을 받죠. 흐트러지겠죠? 안 예쁘겠죠? 그럼 뭘 해야 돼? 파마를 해서 조금 더 정리정돈이 가능한 느낌으로 가야죠. 근데 서비스 직군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직급이 높대. 상사야. 그럼 뭘 해야 돼? 이미지 관리를 해야지. 그럼 이 사람에게 우선순위로 적용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시술은 어떤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우리 찾아왔어? 우린 이 사람에게 뭘 제한할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뭐부터 시술을 했었을 때 만족도가 높겠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쫙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여기 세치까지 있잖아. 그럼 완전 끝이야. 영원히 내 거야. 이 사람은.
그게 객단가론이에요. 무슨 말이야? 객단가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디자인을 이쁘게 뽑았어. 그래서 고객이 찾아왔어. 그래서 그 머리를 해줬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그 고객과 소통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에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를 전문용어로 프로파일. 무슨 말이야?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인지하는 시간을 갖고 그 인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뭘 짜는 거야? 나와 함께 시술을 이어가야 되는 우선순위를 짜는 거야. 이해가요? 다시 고객 수는 뭐라고 했어? 해당 시술, 펌이냐, 염색이냐, 컬러냐, 케어냐, 해당 시술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해. 언제 이 시술이 끝나느냐. 그래서 그 다음 시술을 뭘로 이어갈 거냐가 메인이면 객단가로는 뭐라고? 뭐라고? 이 사람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가장 필요로 하는 아름다움을 정해주는 거라고. 다르다고. 이게 가능하면 대표 선수. 대표 선수. 객단가랑 고객수랑 동시하면 안 돼요? 되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가능해요? 나라를 구한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천문학적인 매출을 하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명 없어, 한국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객단가와 고객수를 기준으로 한 구분점을 가지고 고객 관리를 해서 내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면 대표 선수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 이거 되게 자신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한다고 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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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대표 선수, 국가대표 정말 1등급은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맥락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이너에 대한 성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버전이 대표 선수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들을 만나야 한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대표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활동을 막 하는데 생각보다 고객과 만나는 즐거움이 막 엄청나지 않아. 근데 나는 고객과 만나는 것보다 미용인들을 만나는 게 좋아. 미용인들과의 소통이 편해. 미용인들의 성장이 즐거워. 내 제자의 성장이 즐겁고 기뻐. 말도 안 돼. 너무 좋아. 기도를 할 수 있는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런 거 있잖아. 하면 즐거운 거야. 되게 즐거운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야. 강의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강의라고 하는 건 저도 지금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 기술에 대한 강의가 있고 마케팅에 대한 강의가 있고 서비스에 대한 강의가 있고 경영이라든가 세일즈에 대한 강의가 있을 거 아니야. 나 강의는 하고 싶은데 내가 거기 맞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강의로 만드는 게 맞아요. 이게 가요? 나는 커트가 너무 좋아. 커트가 너무 좋아. 커트 강사를 해야겠다. 여러분, 커트 강사 한국에 몇 명인 줄 알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잘할 자신 있어?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칭, 다시 말해 강사가 되길 희망하신다면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방향은 이거예요.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러분 커트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이 커트에 구분을 잡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떤 연령에 최적화된 커트를 가르칠 거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나는 커트에서 아름다움을 초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시술 연계성을 초점으로 할 거냐. 시술 연계성 뭐야? 내가 자르는 머리는 무조건 파마를 해야 돼. 내가 자르는 머리는 무조건 염색을 해야 돼. 라는 것처럼 쉽게 표현하면 상업적인 느낌으로 만들 수 있는 커트를 가르칠 거냐. 아니면 일반 강사들처럼 트렌드한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베이직을 가르칠 거냐. 라는 느낌으로 커트 강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장르를 구분할 수도 있어. 어떻게? 단발을 잘 가르치는 강사냐, 레이어드를 잘 가르치는 강사냐, 아니면 질감 처리를 잘 가르치는 강사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더 재밌는 거 말씀드려요. 제가 기획하고 있는 그 강사들, 그러니까 성장시키는 강사들 중에는 이런 강사도 있어요. 앞머리만 72가지 디자인으로 구분해서 앞머리의 모든 것,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강사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그 장르를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르 안에 좀 더 디테일한 장르를 꼬집어서 해와서 그걸 강의 주제로 만들고 그 강의를 가장 프로페셔널하게, 가장 전문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강사가 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아직 한국에 누구도 하지 않아. 너무 마음이 아파. 이해되시죠? 그리고 강사는 반드시 디자인으로 성장한 후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건 반칙이에요. 반칙이라고 그런가? 어찌되었건?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들로 코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코치는 이런 느낌이 있어. 강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보다 정기적이지 않아요. 응? 강의가 정기적이지 않다라는 건 생계가 위험해.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옆에 있는 선수 있죠? 대표 선수가 아니더라도 선수를 하면서 코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아니면 조금 더 성장하셔서 감독과 코치를 병행해도 좋고요. 아니면 CEO와 코치를 병행해도 좋아요. 그래서 코치는 무조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병행하는 것이 안정적이야. 왜? 무조건 이 사람한테 들어야 돼라는 게 없어요. 트렌드에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고요. 응? 영향을 받고요. 모든 사람이 이 커트만 배우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교육만 받지 않거든. 그래서 강의는 언제나 항상 위험해요. 요즘 SNS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강의를 하려고 하지 열심히. 그거 되게 위험한 거야. 왜냐면 이게 본업이잖아. 우리가 아름다움을 만드는 본업이 있잖아. 그 본업 안에서 응? 이루어놨던 그런 되게 여러 가지 업적들 있잖아요. 그 업적들에 쓰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0명의 고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강의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또 하나 만들잖아. 그러면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 활동하는 시간 안에서 시간을 나눌 거 아니야. 그렇죠? 시간을 나눌 거 아니야. 내가 아름다움을 줬던 200명을 관리했던 그 시간을 끼어내서 강의를 할 거라고. 그럼 고객이 빠져나가요. 가난해진다고. 물론 강의로 부자가 되면 되겠지. 이거 되게 단순하긴 한데 강의가 안 들어오면
그러면 내 잃은 고객은 그때 가서 다시 만나달라고 사정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분해야 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어떻게? 선수와 코치를 병행할 경우에는 선수 몇 프로, 코치 몇 프로를 나 스스로가 약속해야 돼. 나랑. 그래서 나는 한 달에 몇 번 또는 내 활동의 몇 %만 강의를 할 거야 라는 걸 규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되게 힘들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를 하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안정적인 강사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감독이에요.